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자정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이처셀 중앙약심 회의가 이제 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처셀에서 올라온 자료도 보니까 또 인보사 내용을 또 가져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간단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인보사를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봤던 내용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중앙약심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네이처셀도 분명히 상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임상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약심회의 2023년 2월 28일 6시에 했고요. 서울비즈센터 2호점에서 했고, 여기 보시면 참석자 현황 보면은 구성원 11명인데 10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영상 참석자도 1명 있었고요. 불참자 1명. 그러니까 다 모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아마 다 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을 보면 1차 중앙약심회에서 증상 개선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숙제 관련된 부분이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제임을 고려했을 때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음. 따라서 오늘 중앙약심 재심의에서 이러한 1차 중앙약심 및 2차례 전문가 회의를 모두 종합한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함. 이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이번 한 번 회의가 아니고 이 전문가 회의를 또 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회의도 고려하고 이번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2월 2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계적 유의성에 있음에도 임상적 유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 여기서 이제 P-value라는 되게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뭐 유의 확률이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대, 그러니까 50%여야 되는데 그게 뭐 7번, 6번, 4번 이렇게 나오는 확률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치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범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 가설을 검증하는데 자주 쓰이고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혈압을 5 떨어뜨리기 위해서 몇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수행을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최소한의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임상적으로 따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MCID라는 개념입니다.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인가 뭐 그래요. 나름 좀 공부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20만큼은 떨어뜨려야 혈압 강화제로서 가치가 있다면 임상시험에서 5 떨어뜨렸다고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이익이 없는 상황. 이게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임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효과. 인정할 만한 효과. 지금 네이처셀의 스템인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임을 고려한 그냥이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인 것을 고려한 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은 이미 앞에서도 이상에서도 전부 확인됐기 때문에 줄기세포로의 줄기세포 치료제 이면서 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뭐 진통제 우리가 알약 하나 먹는 거에서 나오는 유의성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넣는 거죠. 이것은 인보사를 그 심의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인보사인 경우에는 인보사인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골 재생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의원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상 설계 자체가 그 워맥이랑 그다음에 바스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연골 재생은 이제 부차적인 거였죠. 부차적인 거였고, 요 두 개가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스나 워맥, 바스는 진통이고요. 워맥은 운동성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느냐, 바스는 통증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점수는 환자가 얼마만큼 아픈지를 외래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설문지로 됩니다. 설문지로. 따라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언급한 MCID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지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만 유의미하다고 차이가 판단됩니다. 되는데, 백바스 점수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차이가 12.2라고 하면 큰 차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10점 톡도에서 어떤 사람은 5점, 어떤 사람은 4점이라고 말한 수준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인정할 수준의 차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통증이 5인 거랑 통증이 4인 거랑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임상적으로 그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요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코롱생명과 그 주총에서도 김선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선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노문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제 코생하고 코티 그 임원진하고 주주와의 대화에서 김선진 사장님 그다음에 CMO가 같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은 웬만하면 잘 참는다, 괜찮아요 하시는 분이어서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증 정도가 5라고 하고, 경상도 분들은 좀 성격이 급하시니까 통증 정도가 7이라 그러고,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 성격 이런 것도 반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설문지니까요. 예. 그래서 차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통계학적으로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차이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달라 그랬더니, 전문가 회의에서 질환에 대한 MCID,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효과 크기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 MCID는 해당 질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의되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즉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과 크기이고, 최소한의 이 정도 이상의 효과는 보여야 환자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MCID, 이 질환을 다루는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것을 고려할 때 이 질환이 얼마나 중대한 질환인가, 여기에 이제 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질환인가, 이 치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같이 고려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로서의 유의성,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한 유의성이죠. 이거는 이제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니까는 좀 참고 견딜 수도 있다는 거죠. 죽지는 않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질환에 대한 유의성하고, 3번이 이제 비용과 위험입니다. 비용과 위험. 요렇게 잘게 자르면 4가지고 크게 자르면 3가지,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신청 제품의 경우도 임상시험에서 예상 효과 차이를 워맥을 15점, 바스를 20점으로 설정을 해놓고 MCID를 넘기 위한 차이를, 그러니까 요렇게 워맥이 15점이고 바스가 20점을 넘겨야 MCID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나타난 효과 차이가 예상했던 효과 차이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정형외과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3상에서는 워맥 15점하고 바스 20점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효과 차이가 예상했던 효과 차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MCID 이거 미니멀 클리니컬 임포턴트 디퍼런스를 넘기기 위해서 15점하고 20점을 설정했는데 이걸 넘지 못한 게 정형외과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품의 작용 기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염증 사이토카인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면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윤활제 효과를 보면 히알루산의 치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딱 보면 염증 관련된 거는 덱사메타손이 효과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윤활유 관련된 부분은 히알루산 효과가 더 크다는 거니까 지금 그 조인트 스템이 이 두 개를 못 이겼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이제 제 나름의 그 분석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연골 퇴행성 관절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액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뭐 무슨 액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골이 이제 그 없어지는 거죠. 연골이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뼈랑 뼈가 닿기 시작하면 이게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연골이 있는데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 때문에 연골이 파괴되고 막 이런 효과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뼈가 바로 부딪히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가령 식염수라고 하죠. 예, 식염수, 플라시보 뭐 이런 거만 넣어도 그게 여기 안에서 미끌미끌한 역할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된 내용도 이따 뒤에 가서 조금 해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 염증 관련된 거는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 기전 측면은 분명히 또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이나 히알루산과 같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임상적으로 환자들에게 줄기세포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약이나 그냥 주사 치료제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술하는 입장에서 수술 전후 바스 그러니까는 이게 통증 관련된 거죠. 통증 관련된 게 5에서 4를 한다고 해서 이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5에서 4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수술 안 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통증이 5였으면 수술했으면 1이나 뭐 2 정도는 줄어들어야지 이게 수술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침습적인 절차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이 정도의 효과 차이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스가 20점이 안 된 게 엄청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점을 넘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위험 대비 이익을 고려했을 때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줄기세포제로서 가져야 할 효과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임상가로 봤을 때 환자에게 권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조군은 생리식염수와 혈청이었고 그에 비해 차이가 8점이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따가 조인트 스템 임상적 거기에 네이처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겠지만 여기서 혈청이 있는데 이 혈청이 조인트 스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대조군을 할 때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이랑 혈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조군은 혈청이랑 식염수가 들어가는 걸로 이걸 이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 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혈청이 첨가돼서 들어가요. 그 조인트 스템 넣을 때 그러니까는 대조군도 혈청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식염수 넣는 것으로 요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그 차이가 8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14점하고 20점하고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비용 대비 이익을 생각하면 전혀 의미가 없겠지만 위험 대비 이익을 생각할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줄기세포 치료 효과에 확실하게 검증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이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이었고 2번이 뭐 아까 뭐였죠? 3번이 이제 비용하고 위험이었습니다. 위험이었고 2번이 아까 뭐였죠? 또 기억이 안 나네. 줄기세포 치료제 잠깐만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한 질병이죠. 중대한 질병. 예, 중대한 질병.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생명에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요. 예, 일단 차치하고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이익 대비,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이익을 생각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예,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고, 위험, 부작용은 지금 뭐 크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작용과 유의성을 본다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봤을 때는 덱사메타손이랑 그 다음에 히알루산이랑 봤을 때도 안 되는데, 요 중대한 질병은 차치하고 비용으로 봤을 때도 안 되고 위험과 그 유의성으로 봤을 때는 동그라미니까 지금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지금 하나는 보류라고 치고 2대 1로 안 된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줄기세포 연구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이런 얘기는 뭐하러? 임상의 입장에서 줄기세포로 하면 무릎 관절의 구조적 개선이라 연골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업체는 구조적인 개선은 아니고 통증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예, 숙제를 제대로 안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임상적 의미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줬고, 그럼 두 번째 안건, 업체에서 추가로 제출한 보완 제출에 대한 적절성은 연골 재생이나 기타 보완대로 이미 검토된 신약적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업체에서 임상 계획 시 예상한 효과 차이, 워맥 15점, 바스 20점을 MCID 기준으로 하여 반응자 비율을 분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임상 시험 계획 시 예상한 효과 차이 15점, 20점은 기준으로 반응자 비율을 분석해서 시험군과 반응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효성이 고민된대요. 시험군과 반응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유효성이 고민된대요. 제출된 문헌 자료를 근거로 워맥 9점, 바스 14점으로 기준을 낮췄을 때도 위약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기준을 높고, 이게 결정적으로 실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음을 이미 네이처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요거를 넘기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워맥 15점, 바스 20점 정도를 MCID로 고려한다면 임상적 유의성 부적성 의견을 주셨고, 다만 2차 회의에서 군내 변화량 및 반응점 비율을 고려했을 때는 임상적 유의가 의견은 반 있고 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그러나 업체에서 제출한 반응점 비율 결과에 대해 사후 분석이며 검증력이 낮은 결과임. 따라서 참고 자료만, 이게 참고 자료만 쓴다는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참고 자료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로는 무릎 수술을 줄일 수가 없고, 대조군과의 차이에 있어서도 위약과의 비교였기 때문에 그 전에 히알루산에 비해서도 그다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 효과로는 임상으로서 환자에게 권하기 어려움. 이게 왜냐면 히알루산은 제가 알기로는 히알루산은 이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인트 스템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500만 원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포 이제 불려가지고 키워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키우는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효과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는 저렴하고 6개월 정도 얘가 처음에 맞으면 6개월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맞으면 3개월, 세 번째 맞으면 1.5에서 1개월,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저게 없거든요. 효과가 얘가 이제 반감됩니다. 효과가.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구조로 된 거죠. 해당 연구의 대조군과 시험군의 탄력률 비슷한 보러 봤을 때 임상 연구 수행은 비교적 잘.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품목허가 충분한 근거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혁신회의 품목허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후 전문가 회의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려했을 때 유의성이 부족했고 이렇게 유의성이 부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트 스템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게 있죠. 반론을 제기를 했죠. 여기서 조인트 스템 임상적 유의성 보고서를 17일 날 냈던 거를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네이처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조인트 스템 임상적 유의성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네이처셀이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잘못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임상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인보사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머릿속에 넣어놨던 이 퇴행성 관절염 요거 관련된 거를 제가 지금 몇 년간 보고 있어서 의사는 아니지만 얘가 대충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관찰 기간이 2년이야. 기본적으로 1년 넘어갑니다. 1년이 넘어가고 미국은 지금 2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인트 스템이 실수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차 평가지수 워맥 및 바스의 6개월 시점에서의 조인트 스템을 투여한 변화입니다. 1차 평가 변수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왜냐면 6개월이면 뭐 해당 보고서에도 뒤에 이제 가면 나오지만 혈청을 넣었을 때도 효과가 있고 그 플라시보 여기는 이제 살라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식염수를 넣었을 때도 효과가 있어요. 6개월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잘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국내 2비상에서 너무 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보세요. 2비상에서 반응률이 91.7%고요. 여기 모더레이트 클리니컬 메이닝 풀에서는 83%예요. 근데 보시면 미국 이상 19명, 12명, 124명 했을 때 비슷비슷하거든요. 78%, 83%, 73%, 58%, 66%, 68%인데 여기만 너무 높아. 국내 2비상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 그 p-value는 0.05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p-value에서 이제 전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비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3상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비상을 보고 아마 회사 네이처셀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서 9점이 나왔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건 것 같습니다. 9점하고 14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표로 보여주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뭘 어떻게 모르는 거야. 저도 이거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식 같은 거 이런 걸로 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이 국내 3상에서 1374고 1상에서는 1354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났죠. 이게 거의 200포인트가 150포인트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6개월 변화 시점 보면은 542, 533인데 얘만 또 830이야. 그러니까 국내 3상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걸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상하고 2상 여기서 차이가 있어서 이 결과가 좋게 이 베이스라인이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아마 2상 결과를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3상을 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지금 중앙약심회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제가 봤을 때 못 채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혈청 효과라고 나와요. 자가혈청 자체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위약은 완전히 비활성적이 아닌 유익한 활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야. 왜냐면 조인트 스템을 넣을 때 이 혈청도 같이 넣기 때문에 이 혈청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그 조인트 스템을 넣고 혈청을 넣는데 혈청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인보사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티슈진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고드란이 이제 갖다 썼어요. 지금 이거 논문 2018년도 논문 가져다가 이제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6개월 동안에 플래시보 보시면 이게 이제 플래시보가 요렇게 효과가 있죠. 6개월까지는. 얘네도 6개월까지는 효과가 있고 얘네도 6개월까지 효과가 있고 여기도 6개월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개월까지는 뭘 넣어도 관절 안에 뭘 넣어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 평가 지수가 뭐였다고요? 6개월이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조인트 스템이 아니고 딴 걸 넣어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커져야 되는데 인보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12개월 될 때. 그래서 허가가 나온 거거든요. 비싸지만 이게 허가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나왔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잤기 때문에. 근데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제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조인트 스템 단독으로 쓰는 거라면 6개월이면은 이거를 좀 길게 좀 잡아서 좀 임상 계획을 짰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자기들도 여기 보시면 혈청 효과에 관련돼서 이제 써놨거든요. 혈청 효과에 대해 관련돼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혈청 때문에 그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6개월 이상 되는 데이터까지도 볼 수 있게 그 기간을 좀 늘려서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위약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좀 간과했다. 그 위약 효과가 끝나가는 시점 6개월 이후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약심회의에서 나왔는데 말씀드렸지만 혈청까지도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여기 보시면 기준으로 반응자 비율을 분석했을 때 시험군에서 반응자 비율이 50% 미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처음 계획한 15점하고 2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미만 나왔고 제출된 문헌을 기준으로 9점, 14점을 했을 때 반응자 비율은 위약군도 50%가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6개월 기준이니까 9, 14, 그러니까 워맥을 9, 바스를 14로 했을 때는 위약군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6개월 안에 15점, 20점을 했을 때는 50% 미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
만약에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임상 실험을 하는 거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임상 설계, 임상 설계 있잖아요. 임상 설계를 한 프로토콜을 내면은 이게 임상으로 뭐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임상하는 그 실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결과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냐만 봅니다. 그러니까는 얘네가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는 실험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제출했느냐? 그러면 이제 허가 내리는 거예요. 승인 내리는 거예요. 임상 승인. 근데 이 결과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임상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또 이거 결과를 도출하는 걸 내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토콜이 맞기만 하면 또 이걸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한국과 같이 6개월로 잡아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3사항을.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과 결과치가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좀 클 거라고 봐요. 그 구조 개선 관련돼서 연골의 구조 개선 관련돼서 이게 무슨 뭐 주사 한 번 맞고 내일 모레 혹은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년 보는 거예요. 2년. 왜냐하면 인보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군요. 예, 이게 선민정, 선민정 그 하나 금융투자에 계셨던 2017년도에 계셨던 분이 쓰신 건데 여기 보시면 연골 재생 효과는 이미 여기 보시면 연골 재생 효과는 코롱생명과학의 논문에서도 발표했듯이 POC 이게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트라고 하거든요. 입증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156명, 시연군 78명, 대조군 76명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실험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못 얻은 거죠. 이게 이제 그 p-value를 0.05 이하로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1000명 미국에서 할 때 1000명으로 받고 그다음에 관찰 기간을 2년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면 연골 재생되는 게 3개월, 4개월 있다가 연골 재생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예요. 근데 조인트 스템은 뭐예요? 줄기세포 치료제잖아요. 그러면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얘가 이제 제대로 기전을 발현해가지고 연골이 재생되는 걸 확인을 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 근데 그 부분을 6개월로 잡은 건 조금 짧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티라이프가 몇 개월 만에 그 재생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카티라이프 관련돼서 나온 건데요. 바이오 솔루션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쭉 보시면 얘네가 진짜 임상 결과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연골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해하기의 유효성은 다기간, 활성대조군, 무작위 임상적으로 평가되었고 ICRS 얘네는 연골 결손입니다. 연골 결손이에요. 결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KNL 그레이드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ICRS 그레이드 3인 걸로 이제 나와 있고, 결손 면적이 2.0에서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cm, 1실린지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간죠? 48주 했어요. 48주면 1년이 52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11개월 봤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에서 이게 나온 건데,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변수가
1차, 2차, 1차, 2차 평가 변수가 있는데 뭐 임상은 뭐 오래 했던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보사 경쟁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 평가 지수가 6개월인 게 이게 조금 문제였고, 이상에서 너무 결과가 좋게 나왔던 걸 기준으로 3상에서 이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베이스라인,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베이스라인이 이제 너무 높아서 그거 나왔던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간과한 게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봐봐요. 이게 두 번째도 6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카티라이프만 봐도 11개월을 봤는데 얘네는 왜 6개월만 봤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면 플래시보 넣었을 때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혈청을 넣었을 때도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인트 스템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이 든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상 기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앙약심회원 위원님들의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설문지니까, 설문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봐봐요. 이게 1354, 1374가 나왔는데 왜 여기만 1500이냐는 거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1450 정도만 나왔어도 뭐 여기 위에 이것도 웃긴 거예요. 위약은 비슷비슷한데 왜 여기만 달랐냐 이거예요. 왜 여기만. 이 부분이 이 설문지의 설문조사, 바스랑 웜액이 설문지라는 부분에 어떤 신빙성을 믿기 어렵게 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회사 측에서 여기서 너무 결과가 좋게 나왔던 부분이 결국 3상에서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정 수준, 그러니까 좀 납득할 만한 수준에 있어야 됐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베이스라인이 150 차이인데 여긴 거의 300 차이 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차이고, 바스랑 웜액이 설문조사라는 부분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3상에서 시험약 성분에 안정화제인 자가혈청 성분이 추가됨에 따라 2비상에서 식염수만 쓴 것과는 다르게 3상에서 자가혈청이 투여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에서는 식염수만 사용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자가혈청까지 위약에다 넣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 이게 혈청 효과에 좋은 게 나오고 식염수 효과도 좋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인트 스텝만으로 이게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그게 약이 듣는 건지, 아니면 혈청 조인트 스템하고 같이 넣는 혈청 때문에 좋아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6개월까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플래시보인 경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거 어떤 거는 9개월까지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3상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이미 나왔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고혈압으로 5 내려가는 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0을 내려줘야 되는데 20 내리는 효과가 없으면 약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에 이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6개월 1차 지표 가지고 다시 뭐 승인 받고 뭐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식약처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팩사백, 예, 팩사백으로 그 신라젠이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드라마틱하지 않아가지고 병용요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건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다시 설계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심A 값을 보면서 지금 회사 측에서 제공한 내용도 같이 봤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예, 그리고 약심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처음에 제출한 20과 14, 워맥 뭐 15점, 바스가 20점인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문헌 자료를 기준으로 9점, 14점으로 낮춰도 위약이 50% 넘어가는 걸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게 입증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연골 퇴행성 관절염을 좀 공부한 투자자가 봤을 때는 중앙약심회의에서 이야기한 게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래서 위약 관련돼서 6개월까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거의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는 1년으로 좀 늘렸어야 됐고, 이상에서 베이스라인이 좀 특출나게 높았던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에서 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찌남 K였습니다.